10장 배열과 컬렉션 그리고 인덱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배열, 배열 관련 클래스, 컬렉션, 인덱서 순으로 설명합니다. 배열은 영어로는 array라고 하고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같은 형식의 복수 인스턴스를 저장할 수 있는 형식입니다. 어떤 형식이냐? 참조 형식이에요. 그리고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킵니다. 이 메모리 공간은 어딜까요? 참조 형식이니까 힙이에요. 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참조 형식이니까 힙이겠죠? 그리고 같은 형식의 복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인티저 형식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복수라고 했으니까 여러 개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4개라고 해보죠. 연속된 메모리 공간 첫 번째 주소를 임의로 정했습니다. 1000번지예요. 그리고 인티저는 4바이트니까 다음 메모리 공간은 1004번지예요. 왜냐면 여기에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얼마일까요? 당연히 1008, 여기는 101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블록을 array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더 써요. C샵에서는 이 밑에 array의 길이랄지 메소드 테이블이랄지 이런 정보들을 부가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들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할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 코드를 보면은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식별자를 붙여보죠. AR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어떤 초기화 코드가 더 필요한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ARR 첨자를 0으로 하면은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킵니다. 배열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켜요. 그리고 ARR 첨자 1을 사용하면 두 번째 주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메모리 번지를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array 클래스가 알아서 관리를 하고요. 우리는 이 배열의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이렇게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됩니다. 값을 할당해 볼까요? 10을 할당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10이 할당이 되고 20을 할당하면 여기에는 20이 할당이 됩니다. 읽기 쓰기를 다 할 수 있어요. 배열은 반복문, 특히 for와 for each 문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이것도 예제 코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꺽쇠가로 안에 배열의 크기를 지정해서 선언합니다. 형식은 다음과 같아요. 데이터 형식이 필요해요. 여기 같은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배열 이름이 필요하겠죠. 식별자, new 연산자를 실행을 하면서 데이터 형식 그리고 용량을 지정을 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배열 선언문이고요. 배열을 초기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와 배열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입니다. 우리가 5개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변수를 이용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개의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할당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는 각각 변수가 할당이 되겠죠. 이렇게 선언한 변수는 데이터를 활용할 때 매번 각 변수의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100개로 늘어나거나 또는 10,000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이 변수 이름 10,000개를 다 적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배열을 이용하면 어떻게 이 코드가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열을 선언을 합니다. scores라는 배열을 선언을 했고요. 용량은 5개인 배열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첨자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요소에는 80을 할당하고 두 번째 요소에는 74를 할당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데이터를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참조는 스택에 마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참조는 힙에 있는 실제 배열 객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여기에 있죠. 연속된 공간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80, 두 번째 요소는 74,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81 이런 순으로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게 배열 안에 넣어놓은 데이터는 for문을 활용하면 코드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결과를 담을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리고 for each 문을 통해서 scores 안에 있는 요소를 하나씩 차례대로 꺼냅니다. 처음에는 0번, 두 번째는 1번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요소를 꺼내서 스코어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썸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이때 배열의 크기가 5개에서 100개로 늘어나든지 10,000개로 늘어나든지 또는 10의 10승계가 되든지 이 코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수를 사용할 때는 이 코드를 다 수정을 해야 됐죠. 하지만 배열을 사용하면 향후 배열의 용량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이 코드는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배열의 원소 개수를 명시합니다. 여기 이렇게 new 연산자 뒤에
데이터 형식을 명시해주고 크기를, 그러니까 원소 개수를 여기에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배열의 각 원소에 입력될 데이터를 중괄호로 감쌉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요소 개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예제 코드를 보시죠. 요 위에서는 요소 개수를 입력해줬죠. 여기에서는 생략을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초기화할 데이터를 중괄호 블록 안에 입력을 해줬죠. 마지막 방법입니다. new 연산자와 형식과 요소 개수를 모두 생략하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new 연산자가 없네요. 데이터 형식도 없어요. 그리고 요소 개수도 없습니다. 그냥 중괄호로 감싼 초기화 데이터 목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 초기화 데이터 목록 블록을 보고 컴파일러가 new 연산자와 기반 데이터 형식과 그다음에 요소 개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컴파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코드의 양은 세 번째 방법이 가장 적지만 코드가 가장 분명해 보이는 것은 첫 번째 방법이죠. 이 셋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취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 일할 동료들과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스템 어레이 클래스는 모든 배열의 기반 클래스고요. 배열 그 자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중요한 이유는 배열을 보다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틸리티 메소드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정렬, 탐색, 크기 조정 등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2차원 이상의 배열을 말하는데요. 2차원 이상이라면 3차원, 4차원 배열도 있다는 거겠죠. 우린 여기서는 2차원 배열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차원 배열은 두 개의 차원으로 요소를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차원의 길이를 뒤에서부터 읽어서 해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티저 2, 3은 길이가 3인 1차원 배열을 요소로 갖는 길이가 2인 2차원 배열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가 3인 1차원 배열, 이렇게 길이가 3이죠. 이게 두 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죠. 그리고 2차원 배열도 다차원 배열도 배열의 세 가지 초기화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w 연산자와 데이터 양식, 그리고 요소 개수를 명시하는 방법, 그리고 요소 개수를 생략하는 방법, new 연산자와 데이터 양식과 요소 개수를 모두 생략하는 마지막 방법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세 코드가 모두 같은 결과를 냅니다. 첨자로 2차원 배열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첨자가 바로 행을 나타냅니다. 이 축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열을 나타내요. 0번, 1번 열, 2번 열이 되는 거죠. 가변 배열은 배열의 배열, 즉 배열을 요소로 갖는 배열입니다. 배열이 있어요. 그리고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은 여기에 데이터를 기록을 했죠. 여기에 또 다른 배열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배열은 길이가 3이고 어떤 배열은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고 어떤 배열은 길이가 둘뿐이기도 한 이런 배열을 바로 가변 배열이라고 합니다. 가변 배열은 요소로 입력되는 배열의 차원과 길이가 같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선언 형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다차원 배열은 어땠나요? 데이터 형식, 예를 들면 인티저 2, 3 이렇게 했었죠. 특이하게 가변 배열은 꺽쇠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초기화를 할 때도 가변 배열의 용량, 그러니까 이 부분의 용량은 정의를 해주고 이 뒷부분은 정의를 안 합니다. 왜 정의를 안 할까요?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가변 배열이죠. 가변 배열의 선언과 초기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그드라는 가변 배열을 선언했어요. 용량은 3입니다. 가변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는 길이가 5개인 배열을 입력을 합니다. 두 번째 요소에는 길이가 3이고 10, 20, 30으로 초기화된 배열을 입력했고요. 세 번째 요소에는 길이가 2고 100과 200으로 각 요소가 초기화된 배열을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초기화가 가능해요. 앞에서는 이렇게 배열만 선언하고 길이까지만 정의를 해줬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법도 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컬렉션을 알아보겠습니다. 컬렉션은 같은 성격을 띠는 데이터의 모음을 다루는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당연히 배열도 컬렉션의 일부예요. 자, 이 책에서 다루는 컬렉션은 배열을 제외하고 어레이 리스트, 큐, 스택, 해시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컬렉션은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이름이 나타내는 것처럼 배열과 같이 인덱스를 이용해서 요소에 접근이 가능한 컬렉션입니다. 배열과는 뭐가 다를까요? 배열은 어레이잖아요. 필요에 따라 동적으로 크기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배열을 선언할 때는 배열 크기를 정해줬어야 됐잖아요.
하지만 컬렉션은 필요에 따라서 이 크기가 동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핵심 메소드 3개를 꼽는다면은 요소를 추가하는 add, 그리고 요소를 삭제하는 remove, add, 리스트 중간에 데이터를 삽입하는 insert가 있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생성한 객체에 메소드를 호출해주면 됩니다. .add 10 리스트에 add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20 인수를 넣어주고 30 인수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리스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10, 20, 30이 들어가 있을 테고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remove at을 호출했어요. 근데 첨자가 1이네요. 인덱스가 1입니다. 얘를 삭제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번째, 얘가 1번째. 다시 insert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25를 1번째 첨자에 입력을 하래요. 이 사이에 넣게 되겠죠. 3칸이 되고 10, 25, 30 이렇게 됩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용량이 확보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배열과 같이 첨자를 이용해서 읽거나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0번 첨자에 11을 입력했네요. 이 부분이 11로 바뀌게 되죠. 0번째 요소를 읽어오게 되면은 10일 입력했으니까 11이 출력이 되겠고요. 이번에 queu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ueue는 우리말로 대기열이라는 뜻이 있어요. 기다리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은행원이 있고 이 앞에 창구가 있고 사람들이 기다리죠. 바로 이 부분을 queue라고 합니다. queue의 특징은 뭘까요? 먼저 온 손님이 먼저 서비스를 받고 나갑니다. 그 다음 손님이 서비스를 받고 나가고 그 다음 손님이 서비스를 받고 나가요. 이것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 해서 FIFO 또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라고 합니다. queue는 딱 두 가지 메소드가 중요한데요. 대기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inqueue, 대기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dequeue 메소드가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queue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도 단순합니다. 이렇게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를 호출해주면 되고요. inqueue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1을 입력했을 때 요소가 추가가 되고 2를 입력했을 때 또 두 번째 요소가 추가가 됐어요. 3을 입력했을 때 세 번째 요소가 추가됐고 이렇게 inqueue 메소드를 호출할 때마다 queue의 길이가 증가합니다. dequeue를 호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queue에서 1이 사라집니다. queue에는 이 부분만 남게 돼요. 또 다시 dequeue를 호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선두 요소가 사라지고 queue 내부에는 이 데이터만 남게 됩니다. queue는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파일 입출력을 할 때도 queue를 사용하고 네트워크 I/O를 할 때도 queue를 사용합니다. queue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이 개념에 친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스택은 우리가 이미 변수를 다룰 때 한번 다뤘죠. 스택은 queue와는 다르게 먼저 들어온 친구가 가장 나중에 나가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입 후출이라고 하고요. First in, last out 구조라고도 합니다. 스택도 역시 queue처럼 중요한 메소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push가 있고요. pop이 있어요. push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pop은 데이터를 출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는 것을 push라고 합니다. push. 그리고 pop은 이 데이터를 꺼내는 거예요. 데이터가 뿅 하고 pop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new 연산자와 함께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고 push 메소드를 3번 호출했습니다. 1, 2, 3 먼저 넣은 데이터가 가장 아래에 깔려요. 그 다음에 푸시를 하면은 그 위에 데이터가 쌓이고 푸시를 마지막에 호출하면서 3을 입력했죠. 그러니까 최상단에는 3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번 더 푸시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푸시 4 그럼 이 위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pop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그리고 이 아랫부분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데이터는 이 친구가 되겠죠. 이때 다시 pop을 호출하면 어떤 데이터가 출력이 될까요? 그러니까 최상위에 있는 데이터가 2니까 2가 출력이 됩니다. 해시 테이블은 키와 값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자료 구조입니다. 해시 테이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해시, 뭔가 자르다, 잘게 쪼개다 이런 뜻이 있고요. 테이블은 표라는 뜻이 있죠. 탁자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고 각 주소를 해싱을 해서 주소를 계산해내는 그러한 자료 구조입니다. 배열처럼 다루기가 간편해요. 왜냐하면 배열에서는 첨자를 이용을 했죠. 해시 테이블에서는 이러한 숫자형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제 코드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문자열 키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제 코드를 볼게요. new 연산자를 실행하면서 해시 테이블 생성자를 호출했어요. 그리고 키로는 북 문자열을 입력하고 값을 책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 있는 라이트라인 코드를 보시죠. ht 꺽쇠 가로 안에 키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때 입력한 책이라는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출력이 돼요. 여기는 어떤 데이터가 출력이 될까요? 요리사, 지저귀다. 제가 여기 데이터를 입력한 것을 보면은 키는 영어를 사용하고 값을 한글을 사용을 했어요. 마치 사전처럼 제가 해시 테이블을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일반화 프로그래밍을 다루면서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다룰 텐데요. 해시 테이블의 일반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덱서는 프로퍼티입니다. 그런데 어떤 프로퍼티냐면 인덱스, 즉 첨자를 이용해서 객체의 데이터에 접근하게 해주는 프로퍼티입니다. 선언 형식을 살펴볼게요. 클래스 안에 선언을 하고 한정자와 인덱서 형식, 인덱서가 반환하는 형식, 그리고 디스 키워드, 그리고 첨자 형식, 첨자의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이 첨자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꿔 쓸 수 있어요. idx, i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경하셔도 괜찮고요. 디스 키워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에서처럼 get 접근자와 set 접근자를 구현합니다. 인덱서를 선언하는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mylist라는 클래스가 선언되었고 array라는 배열을 선언했네요. 크기가 3인 배열로 초기화를 했고요. 여기에 인덱서 구현이 있습니다. 이 인덱서는 int 형식을 반환을 하고 또는 입력을 하고 디스 키워드를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첨자 이름은 인덱스네요. get 접근자는 array에 첨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서 array에 해당 첨자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반환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set 접근자를 보겠습니다. set 접근자는 배열의 크기를 초과하는 첨자가 입력이 되면 resize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배열의 크기를 하나 더 늘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 첨자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죠. 이 value 키워드는 기억하시죠? 프로퍼티에서 set 접근자에서 제공되는 입력된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한 인덱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선언한 mylist 클래스 인스턴스를 선언했습니다. 이름은 리스트네요. 리스트에 이렇게 바로 첨자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했습니다. 0번째에는 0이 입력되고 1번째에는 1이 입력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첨자 4에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데이터를 쭉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어디에서도 length라는 프로퍼티를 구현한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인덱서를 구현하면서 컴파일러가 같이 구현해준 프로퍼티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0장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